안녕하세요. 5월 25일입니다. 오늘은 5월의 네 번째 주 토요일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특정 금융상품을 권유 혹은 유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투자 대상은 예시 하나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 자료에서 사용되는 글과 말은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2024년 5월 25일 두 번째 주제는 에너지 분산법입니다. 최근 들어서 에너지 기업,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전선 기업, 그리고 송배선에 관련된 기업, 구리 기업, 뭐 이런 기업들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은 분산형 전원의 필요성에 따라서 수소 관련 기업들, 그리고 연료전지 관련 기업들, 원전 관련 기업들, 복합 화력 관련 기업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 계실 텐데요.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요. 원전이 이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발전소는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석탄은 여기 있잖아요. 원전 여기 한두 개 더 있지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전기가 가장 많은 산업단지나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송전망을 해야 되고, 송전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로드가 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동해안에 있는 발전소 3개는 송전솔로가 없어서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송전솔로에 로드가 많이 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가세하니까 구리도 더 많이 필요해, 변압기도 더 많이 필요해,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야, 전기세가 왜 다 같아? 예를 들면 부산이면 부산 근처에는 원전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보내는 전기는 손실도 없고 전송 비용도 싼데, 만약에 부산 기장 같은 데서 발전된 원전을 서울로 보낸다면 거리가 기니까 송전솔로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거고, 또 전력 손실도 꽤 많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가격이 달라져야 되지 않니? 라는 게 에너지 분산법의 기본이고, 그러다 보면 각 곳마다 필요 전원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분산형 전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는 도매 요금부터 S&P가 달라지도록 하고 있고, 소매는 2026년부터 단계별로 차등한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죠. 자, 어떤 지역은 전기요금이 비싸지고 싸지고 할 겁니다. 근처에서 대형 발전소가 있는 곳은 싸지고 대형 발전소가 없는 곳은 비싸지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에너지 비용도 높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산형 에너지가 발전 단가는 비싸지만 송전 비용이 싸다면 요 합으로 소비자가 산업체에서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인근의 산업단지나 수요처 옆에 분산형 전원이 손쉽게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 분산형 전원은 예전부터 벌써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가 있죠. LNG를 사용하는 복합화력발전소도 있고, 그 다음번에 SMR도 있고, 연료전지도 있고, 기타 등등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뭘 해야 된다? 무탄소 에너지를 해야 됩니다. 무탄소 에너지. 그러니까 탄소 프리 해야 된다. 자,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이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산의 예를 수치화로 보시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부산 지역은 전력 사용량 자체로만 보면 서울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발전량으로 보면 서울보다 7배가 많은 거죠. 보시면 발전이 37,497기가와트인데요. 사용량은 21,000이에요. 그러니까 16,000은 외지로 송전하는 거고요. 서울은요, 거의 5만이 필요한데 실제로 자기가 발전하는 것은 약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90%는 외지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분산형 전원을 하고, 분산형 전원을 하고 나서도 탄소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도 탄소가 나온다면 CCS, CCUS 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제가 CCUS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신 분들은 과거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산형 전원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갑자기 전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ID 센터라고 제가 몇 번씩 설명을 드렸고, 그런 ID 센터는 AI가 되면서 기존보다 약 10배 정도의 전기를 더 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SK 에코플랜트는 자회사가 SK 블룸 에너지죠. SK 블룸 에너지는 미국의 블룸 에너지가 원천 기술의 소재를 공급하고, SK 블룸 에너지가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D 센터에 연료전지를 공급하기로 협력한다라는 기사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요, 갖고 있던 땅과 건물을 갖다가요, LG U 플러스가 샀어요. 파주에 있는 땅인데 거의 축구장의 7배? 이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지역에 ID 센서를 정말 크게 들어가고 있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어떤 식의 개념들을 넣으려고 하냐면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태양광과 연료전지 기반의 설비.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하겠다는 거죠. 태양광 연료전지입니다. 그리고 사용량 모니터링 자동 시스템.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기를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하게 된다면 태양광이, 그러니까 발전량이 줄어드는 그늘진 날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대는 다른 전지, 다른 연료, 다른 전기가 필요하니까요. 컨트롤이 되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는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하나가 감당하기 되게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신재생, 내부의 연료전지, ESS, 복합,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기 등등을 갖다 유기적으로 사용해서 ID 센터를 효율적으로 돌리고 또 안정성도 높여야 됩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국내 청정수소 입찰 결과가 나오는데요. 입찰은 5월 말에 시작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입찰 규모가 꽤 큰데요. 보시면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수소터빈 설명드렸고요. 석탄화형 암모니아 혼소 설명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 아실 텐데요. 수소 발전을 다시 표로 정리하면 이 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 차료고요. 일반 수소는요, 연료전지 이야기입니다. 연료전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청정 수소를 사용해도 되지만 수소 인프라가 부족할 때는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사용하고 혹은 부생수소도 허용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천연가스 개질이 훨씬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5년까지 각 1300기가와트 정도 준비기간 2년이고 계약기간이 20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찰하고 나서 2년 동안 발전소를 짓고 나서 20년 동안 발전하는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일반 수소 말고 청정수소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연료전지, 수소터빈, 석탄화력, 석탄에도 암모니아 혼소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수소터빈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기간이, 발전소를 지어야 되니까 준비기간이 3년이고요.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만 하는 게 아니라 수소발전 입찰 시장은 지금 각 터빈들도 하고 있다. 암모니아도 하고 있고 수소터빈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이달 말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량이 올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소 발전이 작년보다도 훨씬 더 주목을 받는 거고요. 요런 내용들은 계속 아마 입찰이 시작되고 낙찰이 되고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수소 쪽은요, 우리나라가 늦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빠른 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역시도 28년에 발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가 블룸 에너지도 주가가 올라갔고 한국에 있는 연료전지 회사들도 주가들이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주가의 흐름하고 매치시켜서 어떤 종목을 사시든 투자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